네, 안녕하세요. 와니머니 하창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농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면 업계가 수익성이 확대가 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자재 가격이 엄청나게 좀 높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뭐 밀가루라든지 뭐 이런 쪽에 대해서도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국제 곡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라면 업계에 좀 부담감이 됐었죠. 아무래도 가격에 대한 그런 변동이 잘 없는 라면 업계이다 보니까 이런 상반기에 원자재 가격이 높아진 거는 자연스럽게 이제 원가의 상승으로 영향을 줬고, 그에 따른 부분들이 이제 수익성에 상당히 좀 부담감을 줬습니다. 하지만 이제 8월 16일이죠. 농심 같은 경우는 8월 16일에 이제 가격 인상을 진행을 했고, 대부분의 이제 라면 관련 업계에서 이제 가격적인 인상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른 좀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이제 원자재 가격은 가격이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계속 변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데, 제품 가격은 한번 올라가면은 떨어지는 일이 거의 없죠. 거의 없다. 없기 때문에 한번 가격이 올라간 거는 앞으로 굉장히 좀 크게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라면이나 제과업계에서는 이제 8월에 가격 인상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제과업을 같이 하는 그런 업체들도 있잖아요. 그런 쪽 같은 경우도 특히나 이제 또 제품 가격이 또 상승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대감들 계속적으로 좀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움직임들이 뭐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4단계가 과연 언제까지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여전히 일단 4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대감들은 계속적으로 들고 가보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 명절 같은 경우에도 가공식품에 대한 수요가 확대가 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시장에서는 특히나 농심 같은 경우는 일정한 컨센서스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에서 큰 틀 안에서 뭐 벗어나진 않을 것이다 라는 예상이 좀 있는 상황인데, 변수는 이제 해외죠. 해외에서 만약에 우리가 기대했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됐을 때는 그에 따라 또 기대감이 또 형성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원자재 가격은 이제 변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안정화가 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국제 곡물가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의 동육 가격이 춘절 이후로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의 내수 곡물 가격도 2, 3월을 정점으로 좀 하락하는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이 가격적인 부분에서 부담감이 좀 덜어지고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이제 특히나 라면 업체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뭐 100원만 올라가도 되게 예민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중교통 같은 경우도 뭐 50원이 올라가든 100원이 올라가든 이게 상당히 조금 거슬리잖아요. 그만큼 라면 같은 경우는 100원 100원이 정말 큽니다. 그래서 타 업체보다 굉장히 이런 가격 경쟁에 대한 강도가 심한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라면 업계가 전반적으로 오뚜기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이런 상승의 움직임들이 나타났어요. 물론 라면이 오뚜기 같은 경우 거의 13년 만에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 인상이 자주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만큼 이런 이 가격의 상승에 대해서 예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 전반적으로 라면 업계가 가격을 인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시장의 점유율이 크게 변동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약간 어쩔 수 없다. 물론 가격이 올라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짜증도 나고 스트레스도 받지만, 뭐 약간은 어쩔 수 없는 분위기다라는 그런 방향으로 조금 이해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점유율이 일단 변동이 없으면 업계에서는 비슷하게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 점유율이 비슷한데 판매 가격이 높아지게 되면 당연스럽게 남는 돈은 늘어나겠죠. 게다가 이제 원재료가 많이 들다가 다시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뭐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 쪽은 보다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진행이 될 수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농심 같은 경우는 업계 1위입니다. 업계 1위다 보니까 이런 이제 점유율에 따른 수익성이 나타나게 됐을 때는 이 모멘텀이 가장 빠를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업계에서
뭐 삼양도 그렇고 굉장히 오랫동안 이 업계에서 좀 활동을 했었던 기업들이 물론 있는데 타 업종에 비해서 타 기업에 비해서 상당히 이런 제품에 대한 다각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력 제품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다각화 부분에서도 경쟁 우위가 있고 앞으로는 뭐 지금 국물 없는 쪽으로 라면 업계가 굉장히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에서도 이제 제품 라인업이 생기고 국물이 있는 것들에서도 이제 주요 라인업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실 상당히 좀 유리한 부분으로 좀 진행이 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북미 지역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 지역인데 주요 식료품 판매 채널에 좀 침투를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신제품 라인업을 계속적으로 박차를 하고 있겠죠. 예를 들어서 하나의 지역에 침투를 하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신라면으로 뚫었어요. 신라면 블랙으로 뚫었다. 그러면은 이제 다른 것들 다른 라면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라인업 하면서 아 여기 농심 거는 이런 것도 좋고 이런 것도 좋고 이런 것도 좋고 이런 것도 좋구나 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좀 인지를 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신라면, 뭐 육개장, 짜파구리, 돈코츠 라면 등 새로운 라인업을 확대를 해주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지속이 되면 지속될수록 자연스럽게 뭐가 늘어난다? 당연히 캐파가 늘어나는 거고 또 이런 라면 업계는 어쨌든 먹는 거잖아요. 먹는 거다 보니까 한번 이렇게 문화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꾸준히 매출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식음료 쪽이 경기 방어주 역할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좀 업종이 보수적이기 때문에 한번 자리를 좀 잡아놓고 시장 점유율이 확대가 되면 사실 이게 단기간으로 뭔가 바뀌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워진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동사의 개요를 좀 보겠습니다. 자, 농심의 개요를 좀 보게 되면은 이제 당사는 국내 식품업계 대표 기업을 넘어 글로벌 식문화 선도 기업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면류, 스낵, 음료 등을 이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세계 이제 100여 국가에 제품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특히나 이제 수출 쪽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미국의 현지 공장을 운영하면서 이제 과수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을 굉장히 좀 뚫어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해외 사업을 열심히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것들을 조금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해서 뭐 농심을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요 제품 및 서비스입니다. 현황을 좀 보시게 되면은 라면 쪽이 아무래도 비중이 가장 크죠. 그래서 이제 78.9%로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스낵 쪽도 그래도 적지는 않아요. 그래서 스낵 쪽으로도 지금 제품 가격 인상 흐름이 여기로 가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뉴스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좋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매출액이 좋아지겠죠. 그리고 이제 음료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는 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아마 지금 이제 반기 보고서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음번 이제 사업 보고서, 그러니까 4분기가 지나서 이제 연간 보고서가 나오게 됐을 때는 아마 요 주요 제품 가격 변동 추이가 이쪽이 바뀌지 않을까. 이제 반기고 이제 58기가 되고 59기가 나왔을 때 이 가격은 변동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8월 16일에 됐고 그다음에 이제 요 부분들을 좀 보셨을 때 말일 출고가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게 제품 가격이 변동이 되더라도 결국엔 기존 재고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해소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재고를 해소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그리고 얼마나 빨리 해결을 하는지에 따라서 상당히 좀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을 조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기업은 라면이 주고 스낵이랑 음료는 같이 하고는 있구나. 근데 이게 적지는 않죠. 22%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매출 실적 같은 경우는 내수가 많죠. 내수가 상당히 많은 상황이고 이제 수출이 북미 지역 쪽에서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어서 내수는 어느 정도 시장의 규모가 포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나 해외 수출에서 많은 거를 좀 해낼 수 있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할 수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대형마트나 이런 슈퍼체인에서도 많고 그다음에 온라인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 부분이 조금 부분이고, 그래서 온라인 쪽에 대한, 온라인이 지금 8% 정도인데 온라인 쪽에 대한 이런 사업 포트폴리오가 좋아진다라는 부분들에서 판매 전략에도 이커머스 영업 역량 강화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 비중이 늘어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조금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라면 같은 경우 사실은 뭐 우리가 뭐 쇼핑을 해서 고르는 그런 쪽이 아니다 보니까 온라인 쪽으로 풀리게 됐을 때 또 기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온라인으로 또 매출이 발생이 되면은 보통 또 고정적으로 많이 발생이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적 같은 경우는 뭐 매출 같은 경우는 뭐 나쁘지가 않죠. 코로나가 한참 진행되던 때랑 비교를 했을 때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이때는 사재기가 좀 많았죠. 사재기가 많았기 때문에 뭐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차이가 나는 거고, 그 다음에 요번에 또 좀 줄었던 거는 원가 자체에 대한 부담감도 좀 있습니다. 원가에 대한 부분들 아무래도 원자재가 좀 더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다소 영향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영업이익이라든지 이 순이익 같은 경우는 조금은 영향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단기적으로 원자재 가격에 대한 그런 부담감들이 또 강하게 반영이 되기도 했었기 때문에 사실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많이 눌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이제 터지고 나서부터 오히려 주가가 올랐었고, 그쵸? 그때 이제 한참 가장 핫했을 때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저 효과로 이제 실적에 대한 부담감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눌렸었습니다. 근데 이 눌려서 반등이 나왔었던 이 박스 라인까지 지금 어느덧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모아간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했을 땐 충분히 해당 가격에서 1차 매수가 좀 유효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삼영이랑 농심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한 요 라인 정도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요 라인 정도에서 정확히 언제였는지 좀 헷갈리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 좀 담아 놓으면은 그래도 재미 보실 수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그런 라인에 또 해당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농심 같은 경우는 이런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4분기 그리고 내년부터는 또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충분히 좀 단기적으로 조정이 좀 세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고점 대비해서도 좀 눌렸죠. 지금 가격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34만원 라인에서 지금 29만원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뭐 퍼센테이지로 치면은 그래도 꽤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꽤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가로 좀 보게 됐을 때는 고점 대비했을 때 16% 정도 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라인으로 잡은 걸로 좀 치시면 한 20%에서 25% 정도까지 고점 대비 빠지는 그런 밴드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종목은 사실 이제 소형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고점 대비 한 30% 정도를 맥시멈으로 1차로 좀 빠진다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되돌림 현상이 좀 나온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전 가격대들을 좀 보더라도 이때도 40만원에서 이때까지 빠지면 거의 30% 빠졌죠. 30% 빠지고 되돌림이 나왔고, 뭐 요럴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번 빠지면은 되돌림이 한 번씩은 나와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거예요. 물론 그 이전에 엄청나게 높았던 54만원 라인 정도까지 뭐 빠졌을 때도 보시면은 눌리고, 이때는 좀 많이 눌렸죠. 반토막 나오고 그 다음에 거의 40만원까지 올라갔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것도 되돌림이 꽤 나왔었죠. 이것도 한 3, 40%는 또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이런 라면 업계가 상당히 많이 견조하게 성장을 한 상황에서 뭐 2001년, 2003년 요때랑 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요때랑 좀 비교하기는 어렵고, 어느 정도 이제 라면 업계가 조금 성장한 그 이래로 봤을 때 물론 이 업계가 굉장히 힘들었던 이런 금융위기 때에도 결국엔 20만 원대는 깨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서도 힘들었지만서도 20한 7, 8만 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주가가 왔다 갔다 했었던 라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가격대 같은 경우는 좀 중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조금은 좀 접근하시기에 좀 용이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점이고요. 뭐 주봉으로 보셔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좀 주가가 많이 눌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뭐 2019년 요 2020년 초반 요때까지 이때까지 물론 빠질 수도 있어요. 물론 빠질 수도 있는데 만약에 현재 여기서 이제 27만 원 정도 라인까지 1차적으로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깨지게 됐을 때는 하방 라인이 좀 많이 열립니다. 그래서 24만 원 이하부터 또 다시 2차로 모을 텐데, 그렇게 모아놓고 일단 기다리게 됐을 때는
만약에 그렇게 빠진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충분히 농심 같은 종목은 사실 망하기는 어려운 종목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은 이때도 보시면은 한 반년 만에 한 30만 원대 초반까지 왔던, 그러니까 이것도 한 60% 정도 상승을 했고, 이 가격대에서 만약에 잡는다라고 했을 때는 요때도 지금 거의 2배 정도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격적으로 이렇게 모아가서 평단은 한 26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만 맞춰 놓더라도 충분히 한번 3, 40만 원대에는 노려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지금 대부분의 증권사 리포트 목표가도 40만 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라면 가격 인상에 대한 그런 부분들과 또 이제 북미 지역에 대한 이런 문화적인 부분으로 반영이 된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충분히 좀 접근을 하시기에는 괜찮은 상황이지 않나. 슬슬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발생이 될 수 있는 라인이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뭐 바로 무조건 막 풀매수 해야 되냐? 그거는 아니죠. 제가 밴드를 좀 크게 그린 이유는 결국에는 지금 아직까지는 차트가 명확하게 자리를 잡진 못했습니다. 만약에 뭐 28만 5천 원 라인, 요 이제 하단 라인 정도를 깨지 않고 지지가 나와주고 옆으로 이제 이평선들 적어도 21선까지는 이제 붙어가지고 횡보하는 라인들이 세우게 됐을 때, 그럴 때 이제 좀 접근이 가능한 거죠. 이것도 내려오면은 내려오다 이렇게 보시면은 요때 바로 잡았으면은 제일 좋긴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21선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다 자리를 잡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횡보를 하고 기기 시작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한번 조정이 나오더라도 충분히 모았을 때 좀 재미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락세가 멈추는 거를 요럴 때 이제 잠깐 횡보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럴 때 담았을 때는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요럴 때도 마찬가지예요. 요럴 때도 보시면은 결국에는 떨어질 때 옆으로 기었지만 이 회색선까지 옆으로 완전 이제 기어가지고 이 추세가 멈췄다라고 보기는 어려웠던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슬슬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가격 인상이라든지 이런 기대감들이 있어서 슬슬 이제 관심을 확대를 해나가는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뭔가 담아보려고 한다면 적어도 이런 느낌은 나야 된다는 거죠. 내려와서 이제 하락세가 멈추고 그래도 이평선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 가격대에서 계속적으로 좀 움직여주고 있잖아요. 요럴 때는 그래도 물론 요럴 때도 풀매수보다는 1차, 2차 적어도 3차까지는 나눠서 매수를 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요 정도 분위기는 좀 나와줘야, 요것도 많이 떨어졌었던 종목이고 제가 최근에 좀 한번 소개를 했었던 종목인데 요 정도는 내려와 있어야 이제 우리가 좀 편안하게 모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농심 자체도 엄청 급하게 풀매수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충분히 여기서부터 이제 뭐 이런 양봉이 터지면서 충분히 추세가 바뀌게 되면 우리가 관심만 갖고 있으면 이런 이제 뭐 하락 상승 인태형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은 요럴 때 이제 돌파 매매로 접근해서 한 요 정도 32만 원, 짧게는 32만 원, 뭐 좀 욕심 부려서 뭐 단기적으로 33만 원 정도까지 한 10% 정도 낼름 노려보고 도망가는 것도 괜찮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라면 업계 중에서 이제 가격 인상에 대한 그런 부각들이 나타나고 있고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일단 관심 종목, 이제 좀 내려와 있는 종목군들을 잡았을 때 한번 추세가 타면은 또 존버하기가 쉽고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좀 모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일단 마음이 편해요. 왜냐면 고점에서 샀는데 물리면은 아무래도 떨어질 때 굉장히 불안한데 이거 지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여기서 떨어지면은 제가 이제 뭐 조선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설명드릴 때 떨어져 봐야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충분히 추매로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것도 지금 업계 자체가 이제 물론 리오프닝에 따른 좀 부담감은 있어요. 리오프닝이 진행이 되고 외식 업체가 이제 좀 좋아지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이제 가공식품에 대한 수요도는 좀 하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의 부담감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이제 주가가 27만 원 정도까지 좀 잡은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충분히 매집을 할 만한 라인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무너지게 됐을 때는 밑에 라인에서 한 번 더 추가 매수만 해도 충분히 이쁜 단가 만들고 조금의 시간만 들이면은 적어도 이제 해외 수출 부분들이 좋아진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기 시작을 했을 때 충분히 괜찮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내리고 있는 칼날이기 때문에 뭐 바로 매수보다는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고 차근차근 타이밍 한번 잡으셔가지고 모아가시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농심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상 좀 마무리 좀 짓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